자,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 458쪽 3절 경매 매수 신청 대리 한 문제는 꼭 나오고 두 개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일단 공인중개사법하고 좀 관련이 돼 있는 부분인데 공인중개사법 14조를 보면은 14조 2항에 개공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나 국세징수법 등에 따른 공매부동산에 대하여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이나 입찰신청 대리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걸 쪼개면 4개로 쪼개진댔죠. 경매 분석알선, 경매 매수신청 대리, 공매 분석알선, 또 공매 매수신청 대리로 이게 쪼개지죠. 4개로 쪼개지는데 이 중에서 뭘 하고 싶다? 원래는 변호사법의 고유 업무였던 경매 매수신청 대리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하고 싶다. 사망이죠, 사망. 이걸 하고 싶으면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법원에 가서 등록을 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만 한다. 이걸 해야만 이걸 할 수 있다는 거죠. 경매 매수 신청 대리 위해서는 지방법원에 등록해야만 할 수 있다. 그 박스 밑에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공인중개사법 14조에 따라서 공인중개사인 개공과 법인인 개공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부동산의 매수신청이나 입찰신청 대리를 하고 싶을 때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등록하고 감독받아야 됩니다. 이 경매 대리는 원래 변호사만 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경매는 소송사건이니까 소송사건 대리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2005년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공인중개사와 법인인 개공에게도 허용됐습니다. 2006년부터 시행된 겁니다. 이게. 그래서 다만 조건부로 가능하게 된 거죠.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서 법원에 등록하고 감독받으면서 할 수 있게 되었다고요. 따라서 경매 매수신청 대리 말고 경매 분석알선 또 공매 분석알선 또 공매 매수신청 대리는 지방법원에 등록 안 하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오른쪽에 가보면 방금 우리는 짧게 매수신청 대리 아니요. 대법원 규칙이라고 불렀는데 대법원 규칙이라고 했는데 원래 이름은 길어요. 첫 줄 따옴표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 원래 이름이에요. 원래 이름이고 이걸 간단히 대법원 규칙이라고 해요.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원래 이름을 눈에 익혀놔야 돼요. 그 하위 법령은 예규가 있는데 예규는 시험범위 아니에요. 규칙까지가 시험범위, 규칙까지가 법령이거든요. 시행규칙. 시행규칙 하위법령 예규는 시험범위 아니라서 지금부터 예규라고 표시된 부분은 시험에 안 나와요. 자, 그러면 등록. 목적 보이죠? 이 규칙이 1조 목적이 있겠죠. 이 규칙은 공인중개사법이 대법원 규칙에 위임한 개업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 대리 등록과 감독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요. 그럼 등록기관 어디 가서 하라고요?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개공은 그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에게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지방법원장에게.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으로 이루어지죠. 이런 과정으로. 자, 공인중개사나 법인이 된 후 등록관청에 가죠. 등록관청은 시군구죠. 여기 가서 등록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되죠. 개업공인중개사가 된 후 다시 또 지방법원에 갑니다. 지방법원에 가서 등록을 하면 이제 매수신청 대리인이다 이렇게 불러주는 거죠. 증 따가지고 바로 법원에 등록하는 건 안 되고 이렇게 거쳐서 와야 됩니다. 거쳐서. 그래서 이 대법원 규칙은 법원 행정처에서 만들었는데 공인중개사법을 본따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등록관청 자리에는 지방법원장이 들어가요. 지방법원장이 들어갑니다. 지방법원장. 중개업에는 중개업을 공부할 때 시도지사나 국토부 장관도 많이 등장했잖아요. 이 시도지사나 국장 자리에는 이 대법원 규칙에는 누가 등장하느냐? 법원 행정처장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단원에는 지방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이 주로 나옵니다. 주로. 거의 대부분 이분 두 분 나와요. 그래서 등록관청 자리에 지방법원장, 국장이나 시도지사 자리에 법원행정처장 이렇게 연결돼요. 그럼 지방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중엔 누가 높아야 돼요? 누가 높은 분이에요? 당연히 법원행정처장이 더 높죠. 좌우 연결해보면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자리에 바꿔서 틀리게 나오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하나씩 시작하죠. 자, 등록기관은 지방법원장이라는 걸 알았고요. 밑에 등록요건. 등록요건이라는 건 당연히 등록 전에 미리 갖출 요건이겠죠. 자, 박스 들어갑니다. 동그라미 1번하고 2번을 묶으시고요. 공인중개사이거나 중개법인으로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였을 것. 그러니까 이미 개공이 돼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박스 밑에 주의 보세요. 주의.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고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할 수는 없다. 되게 문제 잘 나와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고 대리 등록할 수 있다 이러면 틀려요. 꼭 개공이 돼서 와라. 또 하나 잘 나오는 게 소공. 소공은 대리인으로 등록할 수가 없다는 거. 소공은 할 수 있다는 말 없잖아요. 소공은 중개행위는 할 수 있지만 매수신청 대리는 못해요. 다시 박스로 올라갑니다. 3번. 경매에 관한 실무교육을 별도로 받아야 돼요. 가끔 이렇게 나오죠. 중개업 실무교육 받으면 경매 실무교육은 면제된다. 이런 헛소리 잘해요. 그거는 별도예요. 4번. 보증법이나 공제에 가입하는 공탁을 해라. 즉 보증 설정도 별도로 하라는 얘기인데 밑에 박스 밑에 두 번째 주의가 참 중요해요. 자,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요건은 아니지만 매수신청 대리 등록 요건에 해당한다. 무슨 말입니까? 즉 보증의 설정은 이 보증 설정을 하는 것은요. 중개업을 할 때는 등록 후죠. 등록 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개설 등록 전에는 보증 가입이 안 된다고.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에 보증 설정을 하죠. 그런데 이 지방법원에 등록할 때는 이미 뭐가 된 상태, 개공이 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리 등록 전에 보증 가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등록 요건이라는 건 등록 신청 전에 미리 갖출 요건을 말하는 거니까 이 보증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요건은 아니지만 매수 신청 대리는 등록 요건이다.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엄청 잘 나와요, 문제가. 그래서 두 번째 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때는 개설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에 보증을 설정하지만 매수 신청 대리 등록할 때는 이미 개공으로 사무소 개설 등록한 상태이므로 대리 등록 신청 전에 미리 보증 가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탁드립니다. 자, 넘기시고 결격 사유. 결격 사유 박스 밑에 먼저 보셔야 돼요. 뭐라고 써 있어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의 결격 사유와 매수신청 대리 등록의 결격 사유는 서로 다르다. 이것도 시험에 나와요. 자, 왜냐하면 자, 이미 지방법원에 등록할 때는요. 지방법원에 등록할 때는 이미 뭐가 된 상태예요. 개공이 된 상태죠. 그러면 이 중개업의 결격 사유는 이미 다 통과했죠. 통과가 있고 이쪽에 추가로 결격이 더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개업의 결격 사유가 이쪽 결격 사유에 또 중복해서 나오지는 않는다는 거죠. 한정, 미성년자, 한정, 금지산자, 파산 이런 것들이 여기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어쨌거나 박스 밑에 알아두시고 박스 위로 올라갑니다. 1번, 박스 안에 들어가면 1번. 매수 신청 대리 등록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자, 대리 등록 취소가 되면 개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대리 등록 취소됐다고 중개업 등록도 취소되는 건 아니에요. 대리 등록 취소되면 개공이 되는데 이자는 원칙적으로 3년 동안 대리 등록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 다음에 있는 게 중요해요. 다만 중개업에 폐업 신고를 하여 대리 등록 취소가 되는 경우에는 결격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따가 행정처분 배우는데 개공이 아닌 자가 되면 대리 등록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중개업에 등록 취소가 되면 대리도 등록 취소가 되거든요. 그러니 만약에 중개업을 폐업했다. 그럼 뭐가 아니에요. 개공이 아니죠. 폐업을 하면 대리 등록을 취소하게 돼 있어요. 이건 어떤 위반을 이유로 취소하는 건 아니잖아요. 취소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중개업을 폐업하는 것도 대리 등록 취소 사유인데 이걸로 취소된 경우에는 결격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걸 시험에 낸다고 말이에요.
자, 1번은 그렇게 이해하시고 2번은 지나가도 돼요. 3번. 3, 4, 5번은 중개업에 있던 결격하고 비슷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매수 신청 대리도 업무정지가 있거든요. 업무정지 받고 폐업 신고를 했다고 그래도 업무정지 기간이 다 경과되지 않은 자는 대리 결격이다. 4번. 대리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법인인데 이때는 업무정지 뭐 발생? 사유 발생 당시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들은 그 업무정지 기간이 다 경과되지 않았다면 결격이다 이 말이고요. 5번 위 결격에 해당되는 자가 사원이나 임원으로 있다면 그 법인은 등록할 수 없다는 거죠. 대리 등록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냥 이해만 하고 지나가시면 돼요. 자, 이제 경매 실무교육으로 가죠. 아까 실무교육을 별도로 받아야 했잖아요. 자, 매수신청 대리 등록을 하고자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을 텐데 괄호 안에가 중요해요. 중개법인일 땐 대표자만 받아요. 대표자만. 대표자만 경매 실무교육 받는 걸 조심해야 되고요. 밑에 주의에 적혀 있지만 중개업에서 실무교육은 대표자, 사원, 임원, 전원 다 받았거든요. 전원 다 받았습니다. 여기는 대표자만 받습니다. 대표자가 직접 법원에 가서 대리 행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 받느냐? 대리 등록 신청일 전 1년일에 받는 거고 누가 지정하는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경매 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그 법원 행정처장 자리를 뭘로 내겠어요? 틀리게? 네, 지방법원장이라고 내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지방법원장 이러면 틀립니다.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경매 실무교육을 받아라. 다만 폐업 후 1년 이내에 재등록할 때는 받지 않아도 되겠죠. 동그라미 2번. 거기는 앞에만 밑줄 치세요. 실무교육에는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여기까지. 시험 본대요. 밑에 내용은 예규니까 시험에 안 나와요. 자, 그럼 방금 우리는 등록 요건, 또 결격 사유, 또 경매 실무교육 봤어요. 오른쪽은 이제 등록의 절차인데 절차 전체가 예규에 있는 거니까 안 나와요. 체크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냅두면 돼요. 지방법원장에 신청하고 서류도 내고 수수료도 내고 등록에 처분도 하고 그러는 거죠. 등록에 처분도 하는데 등록증도 준다는 얘기예요. 매수신청 대리 등록증도 받아요. 등록증도 받고 다음 페이지 종별 변경 다 지나가고 자, 개시 의무로 갑니다. 개시 의무는 동그라미 1번만 아시면 됩니다. 방금 우리 등록증 받았잖아요. 개공은 대리 등록증, 대리 수수료표 그 밖의 사항을 중개사무소에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그렇지. 중개업할 때도 걸었잖아요. 밑에 예규는 참고하세요. 중개업할 때 우리 4개 걸었죠. 자격증, 등록증, 중개보수 요율표, 보증설정, 증명서류 3개 더 추가돼요. 자격증 이미 걸었으니까 대리 등록증, 대리 수수료표, 대리 보증설정, 증명서류 3개를 더 추가로 걸어요. 드디어 매수신청 대리인이 됐어요. 된 후 하게 되는 일들을 배우는데 자, 먼저 양거로 1번 대리권의 범위 아주 중요해요. 거의 매년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겁니다. 이제 드디어 대리인 됐고요. 자, 여기 이제 경매가 이루어지는데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고 여기는 이제 위임인이 있습니다. 위임인이 경매로 물건을 사고 싶어요.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위임을 주었죠. 위임. 대리권을 주었다는 거죠. 그럼 개공이 대리인으로서 경매에 입찰해서 할 수 있는 행위. 할 수 있는 행위는 뭐냐 이걸 배우는 거예요. 자, 법원에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 대리 위임을 받았을 때 법원에 가서 딱 7가지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7가지를 다 눈에 기억해 놔야 돼요. 첫 번째, 매수신청 보증의 제공. 우리 전 시간에 경매에서 배웠던 내용들이다. 매수신청인은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법원이 정하는 금액과 방법에 맞는 보증을 집행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매수신청 보증 제공. 최저 매각가 10분의 1. 두 번째, 입찰표 작성 제출. 해야지. 이런 거 당연히 해야죠. 아깝게 떨어졌네요. 뭐라도. 차순위 매수 신고도 대리할 수 있다. 그래서 차순위 매수 신고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4번. 떨어졌어요. 매수 신청 보증을 돌려줄 것을 신청하는 행위. 이건 이제 2번 나오는데 첫 번째는 매각기일 종결해서 최고가 차순위 빼고 나머지 매수 신고인들은 즉시 매수 신청 보증을 돌려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또
나중에 경매 절차 맨 마지막 부분에서 매수인이 대금을 다 내버리면 차순위는 매수의 책임을 벗게 되고 즉시 매수 신청 보증을 돌려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거예요. 자, 일단 네 가지 이렇게 묶어보시고, 네 가지. 입찰표 내면서 보증 내고, 그 다음에 차순위 매수 신고하고 떨어져 돈 받고 집에 가고, 네 가지. 그 다음에 아까 매각기일에서 공유자 우선 매수권 배웠죠. 그 공유자 우선 매도 신고도 대리할 수 있다. 6번. 임대주택 임차인의 그 임대주택 우선 매도 신고도 대리할 수 있고, 또 공유자나 임차인이 우선 매수 신고를 하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을 차순위 매수 신고인으로 보게 되는데 그 차순위 지위를 포기하는 행위도 대리할 수 있다. 우선 포기하기 이러면 돼요. 그냥 우선 포기하기. 일곱 가지 외에는 못하니까 일곱 가지가 아닌 걸 찾으면 되는데 일곱 가지 아닌 것들이 어떤 후보들이 지금 많이 있는 건 아니에요. 안 있는 거 아니니까 일곱 가지가 아닌 건 그냥 틀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지문으로 내기도 해요. 한 지문으로. 예를 들어서 개공은 매수 신청 대리 위임을 받아서 차순위 매수 신고할 수 있다. 5. 개공은 매수 신청 대리 위임 받아서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할 수 있다. 5. 이렇게 풀면 됩니다. 밑에 대상물. 중개 대상물하고 같아요. 토, 건, 입, 광공 같아요. 특히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을 시험에 잘 내요. 입, 광공. 왜? 임목, 광업, 공장재단 중개 대상물인데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이 아니다 이렇게 되면 왠지 모르게 여기는 없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막 그러거든요. 임목은 등기된 수목의 집단이잖아요. 그리고 저당권이 주된 목적이었잖아요. 임목도 경매가 되는 거죠. 광업재단, 공장재단도 저당권이 주된 목적으로 만들어진 한 개의 부동산이지요. 입광공을 주의하시라. 자, 오른쪽에 이제 할 수 있는 행위를 알았고 대상물도 알았고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떤 업무를 할 수 있느냐 구체적인 대리 업무를 하는 방법입니다. 방법. 이제 의뢰인을 만나가지고 헤어질 때까지 과정을 더 배워야 되잖아요. 자, 실용성실 의무는 쭉쭉 그냥 읽고 지나가면 됩니다. 개공은 신호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대리 업무를 수행하라. 중개사법 보고 베꼈죠. 2번도 개공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걸 제외한다면 업무상 관련된 비밀도 누설하지 마라.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 이런 거 다 중개사법에서 보고 베꼈군요. 가끔 3번을 물어봅니다. 3번을 몇 줄 치세요. 개공은 매각 절차의 적정과 매각 장소 질서 유지를 위하여 민사집행법 규정과 집행관 조치에 따라야 한다. 다음 이제 사건 카드. 개공과 위임인이 처음 만났을 때 쓰는 것이 사건 카드입니다. 사건 카드 하니까 되게 단어가 거창해 보이는데 그냥 고객 카드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객 카드. 나랑 처음 만났을 때 사건 카드를 쓰는 겁니다. 고객 카드를. 이건 작성해서 개공이 보관만 하고 얘한테 주진 않아요. 자, 사건 카드 첫 번째. 사건 카드를 비치하고 거기 밑줄 쳐보죠. 사건을 위임받은 때 여기. 사건을 위임받은 때 하니까 되게 더 거창해 보이는데 별게 아니고 찾아와서 사장님 나 경매로 물건 하나 사고 싶어서 왔어요. 이거예요. 이거는. 경매로 물건 하나 사고 싶어서 왔어요. 이게 바로 사건을 위임받은 때예요. 그때는 개공이 어서 오시라고. 나 개업한 지 한 달 됐는데 첫 손님이시라고. 오세요 하면 1년 번호 써. 1년 번호. 그런 거 밑줄 치지 마세요. 1년 번호 당신이 넘버원이에요. 그 다음에 경매 사건 번호는 뭐냐면 사건 카드는 처음 만났을 때 모든 내용을 다 적는 게 아니고 처음 만나서 기본적인 내용 쓰고 하나씩 채워나가는 건데 이따가 사건 카드를 작성한 다음에 개공이 위임인한테 어떤 물건을 원하세요. 나는 아파트고요. 면적은 이 정도면 좋겠고요. 가격은 이 정도면 좋겠고 지역은 이 정도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럼 개공이 그 알맞는 물건을 선정해서 확인 설명을 해요. 설명을 한 다음에 그 중에 물건 하나 결정한 거예요. 이걸로 입찰 대리 합시다 라고 결정을 내리면 그걸 여기다 적는 거예요. 그게 경매 사건 번호예요. 처음에 다 쓰는 게 아니라고요. 차근차근 채워나가는 거라고. 위임받은 연월일은 지금 쓰겠죠. 보수액 언제 쓰겠어요? 나중에 다 끝나고 보수 받으면 그때 쓰겠죠. 주소 성명은 지금 쓰겠죠. 그런 다음에 그 다음이 중요해요. 서명 날인하고 5년간 보존해라. 방금 서명 날이 나왔잖아요. 이 대법원 규칙은 서명 날인 이렇게 딱 네 글자가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데 이 서명 날인은
서명 및 날인을 의미해요. 두 개를 다 한다는 의미예요. 서명 날인을 두 개 다 한다는 걸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5년간 보존해라. 이 동네는 3년짜리가 없어요. 5년짜리만 두 번 나와요. 5년만 두 번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밑에 2번 보면은 등록 인장 사용이 중요해요. 서명 날인할 땐 공인중개사법 규정에 따라 등록관청에 등록한 그 인장을 계속 사용해야 돼요. 왼쪽 주머니는 중개도장이고 오른쪽 주머니는 경매도장이 아니고 그 중개도장을 계속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밑에 서명 날인, 서명 및 날인을 의미한다고요. 매수신청 대리에서 서명 날인하는 건 3번 나와요. 사건 카드, 좀 이따가 매수신청 대리 확인 설명서 나오고 매수신청 대리 수수료 영수증도 나와요. 3번만 서명 날인은 다 해요. 자, 이제 양가로 3번은 뭐냐면 사건 카드를 일단 기본적인 내용을 썼죠. 위임받은 연월일 또 뭐 주소 성명 이런 걸 적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개공이 얘한테 물어본댔잖아요.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아까 나 이런 걸 원해요 이렇게 얘기했죠. 왜냐면 개공은 알맞는 물건을 선정해서 이걸 확인 설명하라고. 확인 설명을 하라 이겁니다. 알맞는 물건을 선정해서 두 번째로 할 일이 확인 설명이에요. 확인 설명의 의무. 자, 확인 설명을 보죠. 자, 첫 줄. 개공이 매수 신청 대리를 위임받은 경우. 일단 거기가 중요합니다. 매수 신청 대리를 위임받은 경우.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되죠. 대리를 위임받았다는 것은 저는요. 이런 걸 원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런 조건을 갖춘 물건으로 입찰대리 해주세요. 이런 의미지. 나는 아파트고요. 면적은 30평이고요. 가격은 한 3억 정도 되면 좋겠고요. 지역은 어디예요? 이렇게 했다고. 이런 걸 입찰대리 해주세요. 난 이런 걸 원해요. 이런 뜻이라고요. 매수신청대리 위임받았으면 개공은 알맞는 물건을 선정해서 확인 설명을 하라. 설명할 것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는데 첫 번째는 권리관계를 설명해라. 등기부 떼서 권리관계를 설명하라는 거죠. 두 번째가 시험에 잘 나와요. 경제력 가치를 설명해라. 이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좀 독특하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매수인이 인수해야 할 사항. 매수인이 뭐 부담해야 될 사항 이렇게 부르죠. 이런 권리는 너는 인수를 해야 돼. 이런 것들. 3가지. 권리관계 또 경제력 가치 또 매수인이 부담할 사항 3가지만 물어봐요. 3가지를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등기부와 같은 근거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밑에 구체적 설명사항은 예규니까 지나가도 돼요. 이렇게 설명을 했더니 위임인이 나요 저 물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 물건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요. 이걸로 입찰대리 해주세요. 라고 입찰대리 해주세요. 청약을 했더니 개공이 오케이 이걸 입찰대리 합시다. 이렇게 하면 뭐가 된 거예요? 계약이 체결되죠. 계약. 이 계약을 위임계약이라 하죠. 그때 뭘 써주시오? 확인 설명서를 써주시오. 확인 설명서는 언제 작성한다? 그 시점이 중요합니다. 위임 계약이 체결되었다. 이렇게 계약이 체결되면 확인 설명서를 써주는 겁니다. 대리를 위임받았을 때는 설명하는 거고 계약이 체결되면 확인 설명서 써주는 거예요. 중개업도 중개업을 할 때도 거래 계약이 체결되면 확인 설명서 써줬잖아요. 여기는 위임 계약 체결입니다. 읽어볼게요. 자, 개공은 위임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걸 입찰대리 하기로 하라 결정되는 거죠. 확인 설명 사항을 서면 작성, 서명 날인. 이번엔 교부도 해야지. 교부도 하고 사본을 사건 카드에 철하여 호직에서 빵 찍어서 5년간 보존해라. 확인 설명서도 똑같이 서명 날인해야 되고 날인되고 이거를 사건 카드에 철해서 5년간 보존하라. 5년짜리는 딱 2번 나온다고요. 사건 카드와
확인 설명서 딱 2번만 5년 나오고 더 이상 없어요, 이제. 당연히 밑에 등록 인장 사용해야 되고요. 해야 되고. 자, 드디어 이제 개공은 입찰 대리를 하러 떠나는 거죠. 법원에 그대는 떠나라. 떠나서 이제 대리 행위를 합니다. 자, 가서 이제 대리 행위를 하는 방식이 나옵니다. 동그라미 1번. 개공은 대리권 범위에 규정된 아까 7가지 있잖아요. 7가지. 이거 아까 우리 다시 7가지 언급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매수 신청 보증 제공, 입찰표 작성 제출, 차순위 매수 신고, 매수 신청 보증을 돌려줄 것을 신청하는 행위, 공유자 우선 매도 신고, 임차인의 임대주택 우선 매도 신고, 그들의 우선 매수에 따라 차순위를 보게 될 때 차순위를 포기하는 행위 7가지를 할 때 두 번째 줄 각 대리 행위마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를 내는데 그것이 곧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과 대리인 등록증 사본을 제출해라. 거기요.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내고 대리인 등록증 사본 내는 것이 뭔가를 알아야 되겠어요. 자, 대리인 등록증 사본을 왜 내는 거예요? 나는 지방법원에 등록한 자이라는 걸 증명해야 되잖아. 법원에 등록해야만 대리행위를 할 수 있으니까요. 자, 2번은 지나가셔도 되고 3번 법인이 대리행위를 할 때는 대표자가 직접 나가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 말고도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를 추가로 내야 된다. 본인이 대표자이다라는 걸 추가로 증명을 내야 됩니다. 4번 개공이 대리행위를 할 때는 매각장소나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이거 시험에 잘 나오는 지문이에요. 개공이 직접 나가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소공 보내면 안 되고. 자, 위임장 내용 참고하시고. 자, 드디어 입찰 대리해서 몇 등 했어요? 1등 했어요. 1등. 1등을 해서 이제 금이 환영을 했어요. 이제 뭐 받아야 돼요? 수수료 받아야 되죠. 밑줄 쫙 치세요. 개공은 매수 신청 대리에 관하여 위임인으로부터 예규에서 정한 수수료표 범위 안에서 소정의 수수료 받는다. 다행히 수수료표가 예규에 정하고 있어서 얼마인지는 안 물어봐요. 이 표만 알면 돼요. 이때 수수료 외의 명목으로 받거나 예규에서 정한 수수료 이상을 받지는 말아라. 밑에 2번 중요합니다. 개공은 매수 신청 대리 수수료표와 수수료에 대해서 이를 위임인에게 위임계약 전에 설명합니다. 전 주의하세요. 이때죠. 아까 확인 설명을 했지. 나는 이런 걸 원해요 라고 설명을 했더니 위임인이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걸로 입찰 대리 해주세요. 눈물 글썽. 그때 개공이 정신 차리시고요. 500이에요. 라고 오케이 해서 위임계약이 체결된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리게 하는 용도예요. 한참 감독의 동안이탕인데 찬물을 끼얹는 행위죠. 사실은. 참 타이밍이 안 좋아요. 위임계약 전에 설명해라. 자, 오른쪽 3번 중요합니다. 개공은 드디어 매수 신청 대리 수수료를 받았어요. 받았을 때는 예규에서 정한 양식에 의한 영수증 작성, 서명 날인해서 교부하여야 한다. 이게 뭐가 중요하냐? 특이하게도 이 동네는 수수료에 뭐가 있다? 수수료에 영수증, 예교 양식에 정하는, 즉 영수증 서식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예전에 중개보수 있죠? 우리 중개사법. 중개보수는 영수증 서식 없고 확인설명서에 적어주거든요. 이게 영수증 서식이 있다는 게 중요해요. 영수증 서식이 있고 여기에 뭘 하고 서명 날인하고 당연히 교부를 해야 되죠. 교부를 해야 되는데 특이하게 흐름 잘 가다가 보존해라 이런 말이 없죠. 그래서 보존 의무는 없어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렇게 낸 적은 없어요. 왜냐면 하지 말라고는 안 했으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달리지는 않고요. 그냥 교부에는 이렇게 맞게 줄여냅니다. 영수증 서식이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위임인을 만나서 헤어질 때까지의 과정을 보신 거예요. 밑에 금지 행위. 자, 이렇게 대리 행위를 하다가 해서는 안 되는 행위. 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주로 이제 2번하고 3번이 중요한데, 자, 2번, 3번을 먼저 읽어볼게요. 자, 매수 신청 대리인이 된 사건에 대다가 내가 매수 신청인으로 매수 신청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주로 내가 직접 하지 않고요. 내가 직접 하면 당연히 티 나죠. 누가 모르겠어요. 내가 대리인으로 입찰 대리하는데 내가 내 이름으로 또 입찰하면 누구 바보예요. 다 알지 당연히.
그게 아니고 사실 경매에서 수수료 받으려면 1등해야 되잖아요. 1등 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니죠. 왜? 싸게도 사주고 1등도 하는 건 쉬운 일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1등 하는 쉬운 방법은 있죠. 압도적으로 질러버리면 1등인데 1등과 2등의 격차가 엄청나면은 위임인이 너나 먹으라 올 거 아니에요. 승질내면서. 그러니까 이런 방법이 있는 거죠. 내가 이 대리인으로 입찰을 합니다. 좀 높게 입찰 들어가. 안정권으로 1등으로 입찰 들어가요. 그리고 몰래 친구를 시켜가지고 친구한테 내 바로 밑으로 입찰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른 척하고 이렇게 하면은 근소하게 1등을 만든 것처럼 꾸밀 수 있다는 거지. 그런 행위예요, 이게. 내가 대리인이 됐는데 여기에다가 매수 신청인으로 또 매수 신청하면 안 된다 이거지. 이런 사기를 잘 쳐요, 원래. 3번. 동일 부동산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다른 2명 이상 대리인 되는 행위 또 마찬가지예요. 직장 동료랑 같이 사기치는 거죠. 내가 1등 들어가고 얘는 다른 사람한테 위임 받아가지고 같은 물건에 또 2등 들어가고 이렇게. 나쁜 놈들. 2번, 3번이 중요하다. 2번, 3번. 나머지는 읽고만 지나가면 됩니다. 1번. 이중 등록하면 안 되지. 4번. 명의 대여, 등록증 대여 양도 하면 안 되지. 또 다른 계공에 명의 사용하는 거 안 되지. 6번 지나고 7번. 사건 카드나 확인 설명서에 허위 기재,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하면 안 되지. 좋아. 자, 이제 밑에 보증 제도는 뭐냐면 이 매수 신청 대리 하다가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니까 이에 관한 내용이겠죠. 1번. 대리인이 된 계공은 매수 신청 대리 하다가 고의나 과실로 위임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했다면 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당연하죠. 2번이 별표. 매수 신청 대리인이 되고자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법이나 공제 가입하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자, 첫 줄이 중요합니다. 대리인이 되고자하는 개업공인중개사. 이 말은 언제 보증 설정하는 거예요? 대리 등록 신청 전에 미리 하는 거잖아. 대리인이 되고자하는 계공은. 밑에 주의 보세요. 대리인으로 등록 신청 전에 보증 설정해야 돼요. 만약에 대리인으로 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이렇게 하면 틀리고 매우 잘 나오니까 조심해야 돼요. 자, 뒤로 갑니다. 자, 보증 설정 금액은 중개업과 똑같습니다. 법인은 2억 이상, 분사무소마다 1억 이상 추가, 공인중개사 1억 이상 이렇게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공탁금도 똑같습니다. 공탁했다면 폐업, 사망, 해산하고 3년 이내 회수할 수 없습니다. 4번도 유사한 제도입니다. 자, 보증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관계증서를 교부하는 제도 있죠. 매수신청 위임받은 계공은요, 매수신청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아래 세 가지를 설명하고 그 관계증서 사본을 교부하거나 전자문서를 제공해야 되겠습니다. 밑에 보증에 관한 나머지 내용은 예규 지나갑니다. 자, 오른쪽에 협회는 중개업의 공제사업을 했었죠. 매수신청들이 공제사업도 별도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매수신청들이 공제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협회는 매수신청들이 공제사업을 위해서 별도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2번, 협회가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해 법원 행정처장의 승인 얻어야 한다. 예전에 이 자리에 국토부 장관 자리였어요. 중기업은. 국장 자리. 이렇게 국토부 장관 자리에는 누가 들어가면 된다? 법원 행정처장이 들어가면 된다고요. 3번, 4번 참고하시고요. 4번을 하시고 5번에 참고하시고 뭐 공제사업의 운용실적 공시 이런 거고요. 시정명령은 법원 행정처장이 한다는 얘기고 금융감독원장은 요청받아서 공제사업에 검사할 수 있고 원장님의 숙제검사 있었잖아요. 다 국장 자리에 법원 행정처장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밑에 공제사업의 범위, 내용 다 지나가고요. 공시 다 지나가고. 자, 각종 의무 3인 58쪽인데 이제 점점 시험이 나오는 건 줄어요. 이제 이쪽은. 이전 신고도 예외에 있어 안 나와요. 맨 밑에 신고 의무 있죠? 신고 의무는 그냥 밑줄만 치세요. 계공은 아래 7가지 사항이 있을 때는 그 사유가 있을 때마다 10일 안에 지방법원장에게 신고라고 되어 있죠? 7가지 사실이 있을 때마다 10일 이내 지방법원장에게 신고합니다. 중요한 건 아니고 다 중기업에서 있었던 일들이에요. 중기업에서 있었던 일들. 이전 신고했다, 휴폐업을 신고했다,
또 자격 취소, 자격 정지, 등록 취소, 업무 정지, 뭐 분사무소 설치 신고했다 이런 것들이 들어 있어요. 자, 양거는 3번은 출제가 됐어요.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묶을 부분이 있어요. 고유한 여기부터 고유한 여기부터 제외하고는 그 다음 줄에 제외하고는 이만큼을 묶는 거예요. 묶고 예외입니다. 예외니까 이걸 뒤로 빼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어볼게요. 뒤로 빼서 그 부분을.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 명칭이나 간판에 법원의 명칭이나 휘장 등을 표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변호사들처럼 보이지 말란 얘기예요. 법원의 명칭, 뭐 어디 지방법원이 인정하는 우수업체 뭐 이런 거 적지 말고 법원의 휘장 이런 거 그리지 말고 이렇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간판에다가 사무소 명칭이나 간판에다가. 그런데 자, 고유한 지명 등 법원 행정처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말은 법원 행정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표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 푸셔야 돼요. 그러니까 법원 행정처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시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법원 행정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시할 수 있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지도 감독. 시험 한 번도 안 나왔는데 혹시 모르니까 하는 거예요. 시험 범위에 들어가니까요. 자, 지도 감독은 중개업에서 좀 달라요. 중개업은 자, 협회 있죠. 자, 감독은 국장은 이렇게 했죠. 국토부 장관이 협회와 또 지부와 지회를 감독했었어요. 중개업을 말합니다. 중개업.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 또 시도지사 그리고 등록관청은 모두 다 그 개업공인중개사를 감독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는데 이쪽에 대한 감독은 좀 다른 거네요. 법원 행정처장은 협회를 감독한다. 협회만 나왔죠, 지금. 이렇게 외우세요, 그냥. 히읗을 감독한다. 행정처장은 협회를 감독한다. 이렇게 외우세요. 행정처장은 협회를 감독한다. 다음 밑에 지방법원장 갑니다. 지자가 빠졌네요, 거기. 죄송합니다. 오타 났네요. 지방법원장은 이렇게 돼 있어요. 지방법원장은 매수신청 대리 업무에 관하여 관할 안에 있는 협회 시도지부와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를 감독한다. 지방법원장은 지부와 개공을 감독해요. 지방법원장이 개공을 감독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게 특이하게 지방법원장이 지부도 감독을 한다고. 이쪽 중개업과 다른 점이죠. 협회 지부 지회는 다 국장만 했는데 이게 행정처장은 협회만 감독하고 지방법원장은 지부와 개공을 감독해요. 그런데 밑에 내용을 보니까 그 동그라미 1번은 좀 알아야 되는데 그 예를 들어 지방법원이다. 경기도로 한다면은 경기도에 뭐 수원지방법원 아니고 저 위에 의정부부지방법원 하나 있고 수원지방법원이면은 경기도 남부 전체를 감독한다는 건데 관할구역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러니까 수원지방법원이 경기도 남부 모든 계공을 감독하는 건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법원장은 지원장과 지부의 감독권을 위탁할 수 있다. GGG예요. GGG. 지방법원장은 지원장과 지부에 위탁할 수 있다. GGG.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부터는 읽고만 갈게요. 위탁받은 지원장과 시도지부는 그 감독의 실시 결과를 지체 없이 지방법원장에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보고해야 되고 2번도 읽고만 가면 됩니다. 지방법원장 또 위탁받아 감독하는 지원장 대리 등록한 개공에게 업무 보고해봐, 자료 제출해봐 명령할 수 있고 직접 공문을 보내서 장부 서류 조사 검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3번 좀 체크하세요. 3번.
위탁받아 감독의 사무를 행하는 협회 시도 지부는 중개사무소 출입, 조사, 검사까지 할 수 있다. 참 특이하죠? 지부가 위탁을 받아가지고 사무소 출입, 조사할 수 있다고. 사무소에 출입해서 조사까지 가능하다. 참 특이한 거 아니에요? 지부는 개공의 단체잖아요. 개공들이 개공을 감독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떻게 이런 걸, 지부장이랑 어젯밤 뭐 했는데? 술 먹다가 새벽 4시까지 진하게 술 먹고 헤어졌는데 아침에 눈 뻘게 가지고 지부장이 또 왔다는 거 아니에요. 지부장이. 그래서 개공이 그러죠. 아니, 지부장님 웬일이세요? 해장하시게요? 해장은 이따 하고 일단 캐비닛 열어봐봐. 이런 말도 안 비극이 벌어져. 지부는 사무소 출입, 조사, 검사까지 할 수 있다고요. 이렇게 외우세요. 개공이 그래. 지부장님 웬일이세요? 이렇게 외우세요. 거기다가 그렇게 적어요. 지부장님 뭐 웬일이세요? 이렇게 적으세요. 4번. 그러면 지방법원장은 이제 보고를 받잖아요. 보고를 받았을 때 법규를 위반했다고 인정되는 개공에 대해서는 해당 법규에 따른 상당한 처분을 하여라 이 말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행정처분. 행정처분은 여태까지 단 한 번도 출제가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한 번도 출제가 안 됐다는 걸 오히려 다행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첫 번째로 낸다면 절대적 등록 취소를 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절등치만 공부하고 나머지는 하지 마십시오. 나머지 거 외우기 힘듭니다. 힘들고 우리 중개사법의 행정처분을 다 외우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죠. 여기까지 다 외우는 건 말도 안 되니까 일단 절등치 하나만 공부하십시오. 자, 지방법원장은 다음의 경우는 대리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된다는 건데 1, 2, 3, 4 네 가지 묶으세요. 자, 1.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결격이 됐다. 그러니까 이쪽 중개업의 결격이 된 거죠. 중개업 결격이 되면은 중개업의 등록 취소를 받게 될 테니까 우리도 취소하겠다 이런 뜻이죠. 두 번째, 폐업 신고하면 개공이 아니니까 우리 등록 취소하겠다 이런 뜻이고요. 자,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가 되면은 중개업의 등록 취소가 될 테니까 우리도 취소하겠다 이거고, 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가 돼버렸다. 그러면 우리도 등록 취소하겠다. 이 네 가지는 참 당연한 것 같네요. 당연하고. 자, 5번하고 6번이 중요합니다. 자, 대리 등록 당시 대리 등록 요건을 갖추지 않았던 경우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겠어요? 대리인으로 등록할 당시 너는 등록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것이 이제서야 밝혀진 거죠. 그럼 너는 그 당시 등록이 안 됐어야 되잖아. 근데 지금 왜 등록이 된 거지? 아, 부정 등록이네. 취소 이 말이죠. 다음 5번도 대리인으로 등록할 당시 너는 결격이 없었어. 결격이었어 이미. 그럼 너는 그 당시 등록이 안 됐어야 되잖아. 너 왜 등록이 됐어? 취소 이 말이죠. 당시라는 글자가 중요합니다. 등록 당시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풀어요? 절동치로 풀어요. 절동치. 이렇게 외우세요. 당신은 절동치야 이렇게 외우세요. 뭐라고요? 당신은 절등치야. 밑에 이제 상등치 또는 임등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거는 1번하고 2번만 보죠. 대리 등록 후 요건을 갖추지 않았던 경우, 등록 후 결격이 있었던 경우는 등록 취소입니다. 임등치입니다. 임등치. 예. 임등치. 그러니까 당시 이렇게 나온 거고 절등치고, 당시 이러면 절등치고, 후 이러면 임등치예요. 후 이러면. 나머지는 뭐 몰라도 돼요. 자, 밑에 이제 업무정지를 보니까 특이하게 업무정지는 절대적 업무정지, 업무정지를 하여야 한다도 있고, 오른쪽에 상대적 업무정지를 할 수 있다도 있고, 참 특이하잖아요. 이 동네는. 업무정지를 하여야 한다도 있고, 업무정지를 할 수도 있다도 있네요. 다음에 행정처분의 절차, 마지막입니다. 자, 대리 등록 취소된 자는 등록증을 당연히 지방법원장에게 반납해야 됩니다. 업무정지 기간은 시험에 나왔습니다. 한 달부터 2년, 됐다 길어요. 한 달이에요. 1년이 아니고 한 달부터 2년. 자, 밑에 넘어가시고 예규는 다 지나가시면 돼요. 지나가시고 7번도 참고하시고 6번이 마지막 문장입니다. 본 강의의 맨 마지막 내용입니다. 이게. 예, 마지막이니까 잘 해보죠. 이것도 시험에 나오니까 6번. 자, 대리 등록 취소됐을 때는 사무실 내 외부에 대리 업무에 관한 표시를 다 제거해라. 다 제거해라.
대리 등록 취소되면 사무실 내 외부에 대리 업무에 관한 표시를 다 제거해라. 뭐 분무기로 물 좀 뿌리고 이제 다 긁으라는 얘기죠. 업무 정지 받으면 업무 정지 사실을 중개사무소 출입문에 표시해라. 동네 망신 나가는 거죠. 네. 뭐 말도 안 되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이거 시험에 나와요. 업무 정지 받으면 출입문에 쓰래. 최대 2년 동안. 이거 동네 망신 당하는 거고요. 이렇게 써두는 괜찮죠. 뭐 어떻게 써두냐면은 중개업은 살아있다고. 이렇게 써도 업무 정지라고 쓰긴 하되 중개업은 살아있다고. 왜? 대리 업무 정지면 중개업은 살아있는 거니까. 그래도 손님은 안 올 것 같지만 바뀌지 않도록 하셔야 돼. 등록 취소는 제거. 업무 정지 받으면 출입문에 써라 이겁니다. 수수료는 예규에 있는 거니까 시험에 안 나옵니다. 어쨌건 뒤에 문제 풀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지 안 나오실 거고 이 정도 공부하면 이 동네는 다 맞춰요. 다 맞춥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강의가 다 끝났습니다. 끝났고 현재 총 34강으로 진행이 됐는데 확실한 건 본 강의 내용에서 문제가 다 나옵니다. 확실히 다 나옵니다. 민법 문제나 공법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데 한두 개 정도 나올 수 있는데 그걸 제외하고는 본 강의 내용에서 보책에서 100% 다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 들어있는 문제 다 풀어보시면 매우 좋습니다. 어쨌거나 단 한 번의 강의로 34시간에 한 번의 강의로 본 모든 내용을 다 학습할 수 있도록 지금 진행이 되고 있었잖아요. 있었고 추후 기출문제 강의 이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강의 별도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뭐 네이버 카페에서 이런 걸 보고 계실 텐데 다음 카페에 저는 별도의 카페를 하나 또 두고 있습니다. 제 이름 정지웅 그리고 공인중개사 검색하시면 저희 카페로도 올 수도 있고요. 오실 수도 있고 필요한 정보를 좀 받을 수도 있고 그럴 거예요. 필요하시면 한번 오셔도 괜찮고 주로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스스로 공부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저는 이제 학원에서 주로 나가고 있는데 이 강의는 이제 학원 수강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공이 안 되죠. 제공이 안 되고 학원에는 이 책하고는 별도의 다른 책으로 진행이 많이 되고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스스로 공부하시는 여러분 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또 뵐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